행튜브! 여관이라면 뭐 유선전화 정도는 있겠지. 오래된 디자인의 시골에서나 볼 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뭐 이 정도면 만족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다. 한 명이시오? 방 드릴까? 그 전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 네,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에? 왜요?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됐디다. 여관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앞에 놓여진 수화기를 들어보인다. 주인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외부와는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출장 오신 거요? 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온 건데 보고 없이 기다리긴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에이,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걱정은 마셔.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건가? 우리나라에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지만 여관 주인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숙박 기록표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별 수 없군요. 그럼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나는 숙박 기록표에 이름을 적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도 안 되겠죠? 현금 없어요? 네, 얼마 없네요. 에잉,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박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음첩게.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는 시익 웃는 여관 주인에게 슬쩍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숙소 문을 연 나는 백팩을 집어던지며 발을 뒤졌다. 내 숙소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애초에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적어도 바닥에 눕기가 불쾌하진 않을 정도는 되니까. 나는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데없이 이게 뭔 꼴이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바닥에 벌렁 누웠다. 몸이 나른해지니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니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내 그런 보도는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거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 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아, 이래서 지금 나랑 선배랑 사이가 살짝 틀어졌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 선배와 사이가 서먹해진 것. 나에겐 견책과 감봉 조치가 취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충격받아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감 속에서 나는 나는 오만호 기자를 만났다. 에이, 그거 하나로 뭔 인생 망한 것처럼 그래요? 준성씨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오만호 기자의 긍정적인 성격은 날 빠르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실수는 다른 공으로 만회하면 돼. 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집단 실종 사건. 나는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 사건들 사이에 꽤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사건을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관광특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시도와는 많이 달랐다. 뭐 약간 거의 기자가 아니라 거의 형사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완전 대박이네. 추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느낌이죠.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안개가 얼마 안 가 거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볼 것인가? 좋아!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기껏 나른해진 몸이 다시 긴장한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는 휴대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둔다. 배낭에서 취재 파일들을 꺼내 정돈하고 그리고 이건 오만호 기자가 선물해준 동화책이다. 소년의 화원이라는 동화책이네요. 리리나 글, 감타 그림 이런 거 잘 기억해둬야 돼. 이게 보통 이런 게 또 복선인 경우가 많거든요. 리리나와 감타, 기억해 두겠습니다. I see you 보고 있어요. 이 책을 선물 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잠시 망설이다 책을 한 켠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까서 한 모금 마시며 내 방을 쭉 돌아봤다. 나는 포카리스 웨이트를 마시겠어.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간의 짧은 취재 사무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라도 되면 좋았을 것을. 오, 뭐야. 나도 놀랐어 진짜. 갑자기 울린 핸드폰 소리에 흠칫 놀란다. 전파가 안 터지는 거 아니었나? 의아한 생각에 핸드폰을 보았다. 뭐야 이거? 너무 불길한데? 악마의 숫자죠?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8일이라고 쓰여진 문자만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불명.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 보았지만 전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가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걸까? 장난 문자? 이게 이런 장난 문자를 보낸다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다. 나는 잠시 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뭐야? 핸드폰을 놓쳐버렸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나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뭐야 이거 뭐야? 폐가? 다시금 알 수 없는 문자가 발신인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나는 몇 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의 문자가 뭔지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워놓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다. 폐가? 오류 같은 뭐 그런 거겠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자. 지금까지의 게임을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소망 언덕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주인공이 10월 26일 금요일, 선택까지 7일 남았다는 이 무시무시한 메시지와 함께 다음 장 가보죠. 벌써 아침인가?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나는 스멀스멀 이불에서 기어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는 바닥 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요즘 같은 또 겨울에 그 보일러 잘 떼지는 방에서 여러분들 자보셨습니까? 굉장히 따뜻하죠? 너무너무 좋죠? 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일단 몸부터 씻자.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콸콸 잘 나온다. 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낡아 보이는 여관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는데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내니 아침의 피로가 좀 가신다. 나는 찌뿌둥한 몸을 이리저리 주무르고 때리며 뜨거운 물을 한동안 맞고 있었다. 시원하다. 느낌 알죠? 여러분들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거 완전 좋죠. 행복한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또 있으면은 굉장히 서로서로 뭐라 그래야지? 아침에 또 꼭 느끼죠. 대신에 이제 할 일이 없을 때 좀 개운하고, 할 일이 있으면 약간 개운한데 나는 이제 가야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계속해서 가볼게요. 개운한 기분으로 씻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각. 일찍 잠드는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의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마을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빗말로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 했다. 그게 취재하기엔 좀 이르지만 미리 마을 지리를 익혀둬서 나쁠 건 없겠지. 모처럼 외지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방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다. 자, 나가자. 뭐야 또 왔어요. 또 방을 나서려는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선택까지 7일? 또 이거 나왔죠?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다. 장난 문자라고 치부하기엔 이상할 지경이다. 분명히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 문자만 도착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는 알 수 없다. 애초에 뭔 선택을 말하는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영문 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 않다.
카운터에는 여관 주인이 앉아 있었다. 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일어났다던가 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 말했다. 나는 열쇠를 맡기며 대답했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지라. 깬 김에 이 근처 좀 돌아보려고요. 예. 그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네? 1시에 집에 들어간다고? 아니 여기 무슨 일이 없으신가 다들? 어떻게 뭐 다 연금 복권 맞으신 다음에 뭐 그 사실꽃 찾으셔서 다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1시면은 다 집에 들어가시지? 뭐지? 다 스트리머신가? 전업 스트리머 분들이신가? 네. 신기하네요. 1시요? 오후 1시?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중요한 일?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약간 냄새가 나죠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숨기는 게 있어. 이런 또 폐쇄적인 마을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 느낌이 살짝 오죠. 저녁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삼색 식당이면 맛이 세 가지인가요?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단, 짠, 맵 그런 거 아니야? 단 거, 짠 거, 매운 거 딱 그거 3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겠죠. 오케이.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1시부터 저녁까지는 건물 안에만 있다 이거로군. 일종의 통금시간 비슷한 것인 모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외부인인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네,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여관을 나섰다. 아니,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저 아저씨에게 취재 이야기를 꺼냈던가? 뭐야? 이것도 왜 소름이야? 내 기억에 분명 다른 말로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나는 뒤를 돌아봤다. 여관 주인은 이쪽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여관을 나섰다. 이런 답답한 안개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기는 꽤 시원했다. 정체불명의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은 상태지만 어제의 그 도로처럼 심하진 않았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근처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보이니까. 자, 그럼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마을을 둘러보던 나는 어느덧 폐가촌 한가운데 있었다. 안개가 직해 깔린 폐가촌에 멍하니가 아니네요. 멍청이 서 있던 나는 고개를 살짝 저어 정신을 차렸다. 을씨년스러운 폐가촌의 풍경은 어쩐지 섬뜩하고 바람이 낡은 창틀을 치고 지나가며 불길한 소리를 낸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다행히 저쪽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거기로 돌아가면 말이 나올 것 같긴 하다. 이상하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곳까지 들어온 거지?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뭐지? 뭐야 이거 워익이야? 갑자기 피냄새가 나왜.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묘하게 짓눌리는 것 같은 감각이다.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 워익이 그 W 키면은 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살짝 느낌이 그런 느낌인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기를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어디론가로 걸어 들어갔다.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냄새가 강해진다. 비릿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겨온다.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주변엔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린다.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긴 힘들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이게 뭐야? 잘못 본 게 아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저 앞에 놓인 곳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와, 이거 저주 인형도 보이고 여기 보면은 약간 이거 사이비 종교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그래, 저건 분명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었던 이라고 해야 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왔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는 생기는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 있는 몸에는 그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정육점에 대충 늘어놓은 고깃덩이처럼. 올라오는 구토감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도대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가 아니다. 진짜 시체다. 그리고 그 주변엔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은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봐선 안 될 현장을 보고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집단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독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종교. 진짜 종교 맞았네요 여러분. 대박. 나는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괴상한 죽음이 내가 쫓는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을 잇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러한 가설에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어느새 카메라 세팅을 맞춰둔 핸드폰을 들고 나는 현장으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한 걸음 뒤에 내가 죄송해요. 너무 심각하니까 살짝 드립으로 무마하려는 느낌. 이거 근데 신기하게도 시체를 보며 두렵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PD인 김 선배는 늘 말해왔다. PD가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필이 온다. 만약 내가 헛짚은 거라 해도 상관없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내 PD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찍어두자.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오케이.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폐가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현장을 족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 쪽으로 돌면서. 자, 이제 그래서 조작이 나오네요. 화면을 클릭하여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클릭해볼까요? 일단 수상한 거, 이 친구 이거 너무 수상해요. 나는 피로 그려진 기이한 그림을 바라보았다. 정말 기이한 그림이군. 무슨 오컬트 같은 건가?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긴 하군. 시사존을 피리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그 그림의 정보를 기록했다. 자, 계속 조사해볼까? 자, 그리고 이 시체 중요하죠. 어떻게 죽은 거야 이거 지금. 처참한 시체다. 아마 절대로 익숙해지지 못할. 시체는 무언가에 관통되어 있었다. 이 정도로 깊게 찔렸다는 건 힘이 엄청났다는 건데. 완전 냉정하게 분석하죠 지금 주인공. 순간적으로 내가 똑같이 살해당하는 걸 상상해버렸다. 고개를 저어 그 끔찍한 이미지를 떨쳐버린다. 나는 시체에 대한 기록을 맞췄다. 오케이. 자, 계속 조사해볼까? 뭔가 적혀있는데? 저주 인형. 인형들이 좀 이게... 인형? 끔찍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만든 듯한 인형이다. 재단의 선체에 무언가에 관통당한 인형은 흡사 누군가를 저주한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인형을 여기저기 살펴보며 기록을 맞췄다. 오케이. 자, 계속 조사해볼까? 이건 곰인형인가? 나는 인형의 접근을 살펴봤다. 기이해 보이긴 하지만 별다른 건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인형에게서 멀어졌다. 벽에는 뭔가가 가득 적힌 벽보가 붙어있다. 공공휴식처에서 주의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예전엔 마을 공공휴식처로 쓰인 모양이다. 휴식. 전혀 예상 못한 단어에 쓰는 숨을 쳐버렸다. 나는 낡은 벽보를 좀 더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오케이. 이것도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액자가 눈에 띄었다. 증거가 될 듯하여 나는 액자를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별다른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조금 더 살펴보다가 나는 손을 털고 일어났다. 이거 지금 증거가 이 칠판? 나는 커다란 보드에 주목했다. 이런 문자는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낙서 같은 건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문자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르겠군. 지금 당장 해석하는 건 포기하자. 나는 그 문자를 기록했다. 오케이. 자, 계속 조사해볼까?
어디 보자. 또 찍을 만한 게 지금 증거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책. 갈색의 책을 펼쳐보았다. 그건 일기장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마지막에 적힌 일기를 바라보았다. 바로 어제 쓴 일기로군. 어제? 섬뜩함을 느끼며 그 일기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일기를 쓴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공포에 질려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 유서를 기록했다. 오케이, 다 모았죠? 이게 다 모은 것 같아요. 자, 계속 조사해볼까? 좋아,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나는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에 담긴 기이한 사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진다. 이 사진들이 날 특종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감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피비린 내에 파묻히기 전에 여길 떠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품에 넣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나는 몸을 멈췄다. 인기척이다. 내 뒤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 뭐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누구지? 설마 범인? 온 신경을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한 옥기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다.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상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세이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아껴주세요. 앞으로도 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구독과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아, 맞다! 이번 영상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대신에 2번 누르지는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